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세금 환급, 연말정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드리고자 세금 환급받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도 당연히 알려드리겠지만 그 외에 두 가지 상품, 들어보기 힘들었던 상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금융상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리고 벤처 투자 신탁 펀드,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3번, 4번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번, 2번은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적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네 가지 금융상품의 요약 한 표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절세 기간, 절세 방법, 공제 한도, 가입 방법. 뒤에서 구체적으로 각각 상품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이 요약된 장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장표만 보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이 19세에서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절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절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냐 소득공제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공제 한도는 40%, 최대 240만원까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방법은 각 증권사별로 전용 계좌 개설 후에 펀드를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벤처 투자 신탁, 코스닥 벤처 펀드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한번 가입하면 계속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절세 기간은. 그리고 절세 방법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방법으로 절세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10%, 최대 300만원까지 절세가 되고요. 가입 방법은 어쨌든 증권 계좌 개설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코스닥 벤처 펀드를 매수를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공제, 그러니까 증명서만 내면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입 자격은 19세부터 34세 중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직전 3개년도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한 번이라도 되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연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가입 중에 우리가 연봉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8천만원 이상 연봉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펀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펀드 자산이 40% 이상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전부 다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 추종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 2차전지 추종형 펀드, 반도체 추종형 펀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입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가입하실 분들은 굉장히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인데 최대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3년 이내 해지 시에 6.6%, 납입금액의 6.6%가 세액으로 추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벤처기업 투자신탁입니다. 가입 자격은 국내 거주자, 개인, 법인은 안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없고요. 세제 혜택, 납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납입을 하셔도 되는데 최대 3천만원까지만 소득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3천만원에 10%, 그러니까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 가능 상품은 하나 USB 코스닥 벤처기업 공모투자신탁, 그리고 다올 코스닥 벤처 증권투자신탁, 브레인 코스닥 벤처 증권투자신탁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찾아봤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관련된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기한이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인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2023년에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올해 가입을 했으면 가입한 기간을 선택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입을 하면 23년, 24년, 25년 이 3개년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공제 300만 원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5년 12월 달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25년, 26년, 27년 이 3개년도를 선택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6년 1월 2일 날, 1월 3일 날 가입을 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입 기한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상품과 마찬가지로 만기 3년 이내 해지 시에 세액 추징이 있습니다. 투자 원금의 3.85%, 앞서서는 6.6%였죠.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연금펀드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사도 많이 나고 지금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광고도 수없이 받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가입 자격은 국내 거주자 개인이면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세제 혜택은 연간 6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를 포함을 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ISA 만기 전환 300만 원까지 포함해서 900만 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500만 원 기준으로 16.5%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5,500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13.2% 세액 공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연금으로 내가 수령을 할 때 연금소득세가 5.5에서 3.3%로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납입 한도, 그러니까 1,800만 원까지는 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IRP, DC, ISA 만기 전환 모든 상품들을 다 포함해서 1,800만 원까지고요. 이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펀드, ETF, 리츠 등등이 있고요. 가입 기한은 매년 가입 가능하고요. 연금 수령,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연금 수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입 후에 5년이 경과하면 가능한데, 근데 55세가 지나야 됩니다. 55세부터 연금 개시를 할 수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봤어요.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혹시나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인출 과세가 없습니다. 비과세죠. 우리가 세제 혜택을 본 것도 없으니까 세금 낼 것도 없고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가 붙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5%가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걸 그대로 토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봉이 5,50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13.2%만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럼 13.2%만 토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상품은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국내 거주자 개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900만 원까지. 이것은 연금저축과 ISA 만기 전환 300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900만 원이고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계좌와 똑같은 조건으로 5,500만 원 기준으로 16.5%, 13.2%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펀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 제가 소득공제형 상품 그리고 세액공제형 상품 이 두 가지를 같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람들이 소득공제가 더 좋은지 세액공제가 더 좋은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연봉이 5,300만 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좋을까요? 국민연금, 4대 보험료 이런 공제,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공제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직 연봉에 대한 과세 표준만 한번 보겠습니다. 5,300만 원일 경우에는 지금 세율이 6%에서 24% 구간입니다. 이 3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이 세율 24%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0만 원의 효과는 24%에 해당되니까 57만 6천 원이 절세가 되고요. 벤처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 24%에 해당되는 72만 원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어떨까요?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 원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900만 원 전체적으로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8만 5천 원이 절세가 되고요. 연봉 5,5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18만 8천 원이 절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숫자상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장은 세액공제형 연금저축과 IRP가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추후에 연금 전환을 하셨을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의 3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제2의 세금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가입하시면 완벽하게 나만의 연말정산을 좀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